자, 안녕하십니까. 병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250일 신저가 종목들에 대한 중요점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제 2023년 첫 시장이었는데 시장이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해서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근데 뭐 연초에 어찌 보면 좀 좋지 않았었던 기억이 났었던 시장이 대래 주 초반이 지나가면서 연말로 가면서는 좀 좋았었던 기록이 많아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0일 신저가를 기록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대세로 한 1년 정도 시점을 봤을 때 이제 최저점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뭐 그렇게 좋은 차트 흐름을 보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이제 전환이 되면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도 그 부분이 계속 이제 하락을 할 수 있었을 만한 포인트가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 증권주들 SK증권과 NH투자증권 그리고 OCI나 IHQ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데 어떤 포인트로 좀 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H투자증권과 SK증권, 그나마 SK증권이 시가총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SK증권이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 봤을 때 2,800억 정도로 시가총액이 높지 않다. 반면에 NH투자증권은 이제 시총이 엄청나게 좀 크죠. 2조 8천억 정도로 합니다. 근데 최근 주가 추이를 보시면 이제 1년 동안 계속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증권주들의 대부분 안 좋은 부분, 그러니까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4분기까지 놓아 봤을 때 상반기 정도까지는 실적이 나름 괜찮았죠. 어차피 21년, 그러니까 20년 화랑기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었던 부분을 이제 돈으로 부양을 하면서 20년, 21년 끌고 왔었던 흐름이 22년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나름 괜찮았다. 그래서 이제 거래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거래가 활발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증권사 중에 이제 브로커리지 영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데 있어서의 수수료 수익 비율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이제 작년 상반기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시장도 하락을 하다 보고, 그리고 신용에 대한 미수, 그리고 전반적인 뭐 반대 매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약관 대출 관련된 부분,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시장 자체도 좀 좋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올해 주가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점포를 상당히 많이 축소한다라는 얘기도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SK증권은 이제 SK그룹 내에서 SK증권을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예전에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제 매각을 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는 뭐 매각 관련된 이슈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적다 보니까 2,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한 50%만 가지고 있어도 한 1,400억이잖아요. 1,400억 정도만 보유를 하고 있어도 동사의 이제 주인이 되기 때문에, 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3조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돈은 많이 쟁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돈을 쓸 수 없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증권사를 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어서 증권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이 주식시장과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완전하게 전환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V자 반등보다는 뭐 하락이 어느 정도 뭐 진정이 되면 뭐 이런 이제 계단식에 대한 상승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이 아예 V자 반등으로 뭐 뻗지 않고서는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을 혹시라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뭐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수익뿐만 아니라 뭐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뭐 시장이 좋아야 그런 담보대출이나 반대매매나 뭐 이런 것도 이 신용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거리들이 잘 수반이 되느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OCI와 이제 IHQ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최근에 이제 최대주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최대주가 변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뭐 별로 그렇게 뭐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최대주 재작년에 아마 매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2021년에 이때 21년 연말 정도에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가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에 대한 부분이 21년 정확하게 2월이네요. 21년 2월 최대 주주가 이제 KH 미디어로 변경됐다. 2021년 2월 정도가 됐네요. 이 정도 시점, 5월 정도 수준. 2020년 12월이네요. 정확히 12월에 이제 변경됐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12월에 그때 당시만 해도 1,500원 주가, 1,600원 주가였는데 지금 뭐 400원까지 빨아졌으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실적도 21년에 적자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흐름이고 뭐 22년에도 적자를 계속 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동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선 방송을 통한 그런 매출 비즈니스가 쉽게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게 가장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권주랑 거의 흡사한 흐름이죠. 수익성이 계속 좀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OCI도 마찬가지로 뭐 그나마 실적은 좀 괜찮죠. 근데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결국 이제 태양광 쪽 관련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폴리실리콘이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나마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슈를 통해서 뭐 유가가 상당히 좀 고공행진을 했을 때 이제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반사이익을 얻었죠. 그래서 되레 올 초에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유가나 가스 관련된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었었던 쪽이 이제 태양광 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도 실적이 괜찮았는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굳이 뭐 태양광을 쓸 이유가 없죠. 그냥 유가 쓰고 말지, 그러니까 기름을 쓰고 말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올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폴리실리콘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공장을 셧다운을 시켜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됐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완화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풀 가동을 했을 때는 결국 폴리실리콘이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많이 생산이 되면 결국 시장에 남아 있었던 폴리실리콘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이제 수익에 상당한 이제 봉사 같은 수익에 피로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흐름으로 보면 OCI도 이게 단기간에 지금 이제 1년 동안 봤을 때 상반기까지는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 이 수익성에 대한 수익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을 훼손하는 흐름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실적이 추가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이제 부담감으로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주들도 마찬가지고 OCI도 마찬가지고 IHQ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들을 이제 매도하기에는 그렇게 썩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무조건 이제 주구장창 이제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조금씩 안정 어느 정도 찾으면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개별적인 이슈 빼고는 또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동사들에 대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있으시다고 하시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는 아닌 것 같다. 반대로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고 올라가면 따라는 갈 거다. 그 따라가는 시점에서 개별적인 이슈나 개별적인 특별한 이제 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버텨야 된다. 그럼 어느 정도 시점까지 버텨야 되느냐? 우선은 이제 저점을 다 갱신해 버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저점에 대한 하락 강도가 NH투자증권이 제일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 SK증권이랑. 반면에 IHQ는 뭐 오늘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나마 좀 OCI는 좀 완만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 종목들도 이틀 동안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급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SK와 NH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기울기 강도가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단기적으로 급하게 하락을 하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하락을 좀 진정을 시키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 아래 꼬리를 잡는 뭐 이런 뭐 연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결국엔 이제 뭐 이런 흐름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H와 SK는 이제 급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저점에서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반면에 뭐 IHQ나 뭐 OCI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지만 아직 뭐 하락에 대한 부분 기울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하락을 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걸 다 떠나서 시장이 다시 하락이 좀 진정이 되고 우상향을 하면 같이 연계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종목 모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증권주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상반기까지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까지는 뭐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좋을 거다라는 건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거의 저점을 확인하는 시점이 올해 이제 저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2월, 3월 정도, 1분기 정도 시점에 찍는 시점이 거의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반기부터 좀 좋아질 수 있는 흐름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반면에 OCI나 이제 IHQ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그나마 OCI는 실적이라도 좀 되기 때문에 나름, 그리고 또 유가가 뭐 하락을 많이 했다라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전쟁이 계속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될수록, 이제 지연이 아니라 이제 계속 전쟁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유가나 가스 관련된 부분에 민감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이 태양광 관련된 부분은 투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얼마만큼 장기화가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휴전이 되거나 이러면 또 얘기가 틀려지겠죠. 근데 그리고 중국이 뭐 좀 셧다운을 좀 진행을 해야 우리나라 같은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잘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IHQ 같은 경우는 실적도 별로고, 그리고 뭐 주가도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800원대 시점부터 지금 400원까지 하랬으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 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저점을 좀 만들지 않고 하방 경쟁을 만들면 단기적으로는 예전의 저점 부근인 한 450원, 500원까지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I는 반등을 하면 한 85,000원에서 9만원, 그리고 SK증권은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까지는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40원에서 650원 정도. NH투자증권은 최근 저점이 8,700원인데 뭐 8,700원 정도는 뭐 양호하게 안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배당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납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9,000원까지는 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올 한해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